네, 안녕하세요. 유네니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카이발리온에 등장하는 헤르메스 철학의 7가지 원칙 중 네 번째인 극성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inciple of Polarity. 제가 일단 한번 카이발리온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영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rything is dual. 이 모든 것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Everything has poles. Everything has its pair of opposites. Like and unlike are the same. Opposites are identical in nature but different in degree. 자, 이 모든 것은 반대되는 극성을 지니고 있다. 뭐 차가운 게 있고 뭐 뜨거운 게 있고 높은 거 있고 낮은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되는 그런 극성을 지니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반대니까 완전히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속성은 같아요. 단지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본질의 그 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단지 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Different in degree, identical in nature, but different in degree. 속성은 동일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extremes meet. 서로 양극단에 있는 것들도 화합을 할 수 있다. 중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All truth are half truth. All paradoxes may be reconciled. 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극성의 원칙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글이고요. 그 몇 가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수많은 그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빛과 어둠, 빛과 어둠, 이거 정반대의 개념이죠. 자, 하지만 속성은 동일하다.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뭐 이런 얘기를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이제 선과 악이 사례가 나오지만은 이 세상에는 선의 에너지는 있지만 그 선이라는 개념은 있지만은 악의 에너지라는 것은 따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이 막 순진무구해서 이 세상엔 나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악이라는 에너지가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 선의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악이에요. 또는 선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 그런 것을 이제 악의 개념으로 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선과 악은 말하자면 속성은 동일한데 그 우리가 진짜로 그 선 쪽의 극단은 이 선의 에너지가 이제 많은 상태이고 악 쪽의 반대쪽 극성에는 이제 선의 에너지가 거의 없는 상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중간에 수많은 상태가 있는 거죠. 그 선과 악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빛이라는 것은 있어요. 빛이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건 뭐 우리도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하지만 어둠의 에너지라는 것이 따로 있진 않죠. 이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부족한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더움과 추움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열 에너지가 있을 뿐이지 더움의 에너지가 있고 추움의 에너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열 에너지가 이제 많이 있을 때는 뭐 우리가 최근 겪은 폭염처럼 더운 거고요. 그 열 에너지가 없거나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제 추운 거고. 네, 높음과 낮음.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하이트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높이가 아주 그 거리 땅에서부터 그 높이까지 거리가 멀면은 뭐 높은 거고 뭐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영혼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양극단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뭐였죠? 진동의 법칙 맞죠? Vibration, Principle of Vibration에서 그런 설명을 했었죠. 그 영혼이라는 것은 진동수가 아주 높은 거고 물질은 진동수가 아주 낮은 것. 하지만 동시 둘 다 이제 그 진동수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웨이브 에너지다.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속성 자체는 차이가 없고 그 진동수라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네. 고요함과 소음. 그렇죠? 막 이제 어떤 소리가 많이 뭐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면 그게 이제 소음인 거고 그 시끄러운 소리가 없으면 이제 고요한 거고. 네, 선과 악 좀 말씀드렸고요. 사랑과 증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랑의 에너지만 있을 뿐이죠. 이제 사랑의 에너지가 강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고 그 사랑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말하자면 증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제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 있죠. 이 피타고라스가 이제 2라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2라는 숫자가 말하자면은 듀얼리티를 상징하기 때문에 원래는 2라는 숫자는 1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태초에는 1만 있었는데 그 1이 분열을 함으로써 2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제 이중성이라는 이 개념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분별은 이제 좋은 의미에서 분별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의 분별입니다. 말하자면 차별 같은 것.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잘생겼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돈이 많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이제 상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 속에 이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제 갈등 같은 것도 생기고, 말하자면 2라는 숫자는 분열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물질 세상에서는 이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생명나무 기억하시죠? 그래서 1, 2, 3번 세피로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어비스라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시면. 자, 어떻게 보면 이 시면 위에서는 이와 같은 게 듀얼리티 그런 것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 밑에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밑에 세상에서는 이런 극성의 원칙이 거의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다 존재를 하고 있죠.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었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극성, 이중성, 뭐 이원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환경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뭐 과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이제 마인드, 인간의 이제 그 놀라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지적 능력이잖아요. 자, 근데 이 지적 능력은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지적 능력을 통해서, 즉 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비교하는 데서 비교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것과 이제 비교를 하죠. 지적 지능이라는 것은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것보다 높다, 이것보다 낮다. 그 말하자면 절대적인 가치를 지능으로 이제 알기는 힘들고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뭐 가치 판단을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능의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능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또 말하자면 이제 직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절대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네. 자, 이 극성의 원칙, 그 네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진동의 원칙을 활용하여 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갈 수 있다. 이것이 곧 연금술이다. 그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그 낮은 진동수에서 높은 진동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런 개념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 진동의 원칙하고 극성의 원칙이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말하자면 물질에 속박되어 있는 저쪽 한쪽 극단에서 영적인 뭐 그런 경지에 이르는 그런 극단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단계씩 계속 삶의 수많은 과제를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자, 그것이 곧 연금술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에볼루션, 성장이고 진화다. 뭐 그런 개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바로 음과 양. 여기 이제 이제 태양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이 이제 태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남성성, 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성성은 이제 파란색이고 달,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성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영적 경지, 뭐 어비스 위에 그 이제 우리 모든 것에 이제 근원이 있는 그 세상에는 이런 이중성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의 개념도 없고 더움과 추움, 선과 악 이런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없지만은 말하자면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더 펄을 통해서 지금 물질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극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이중성도 있다. 우리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뒤에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수많은 극성이 존재하고 있는 환경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 중도를 말하자면은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극성의 원칙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도 전과 마찬가지로 그 맨리 피어시의 강연 The Seven Laws Governing Human Life 중에서 그 이제 Law of Polarity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수많은 페이지를 캡처했는데 그 이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양이. 그래서 이제 PPT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무려 17장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뭐 쓸데없다기보다도 좀 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줄이려고 했는데 굉장히 주옥 같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뭐 많이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inciple of Polarity를 다루는 이 영상이 좀 꽤 길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은 다 못할 것 같고요. 아마 내일까지 이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스스로 무덤을 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엄습해 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 또 내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페이지부터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Everything in nature, like the celestial crab which crawls forward with a strange and angular motion, everything in nature moves according to and functions by the principle of polarity. 자, 이 자연계의 모든 것은 그 개 있잖아요. 개, 그 옆으로 가는 개 있죠. 도그 말고 크랩. 개처럼 다소 엉거주춤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말하자면은 이제 똑바로 한 직선으로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지그재그를 이루면서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인류의 진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이것이 전부 다 그 극성의 원칙, principle of polarity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건 진짜 무식한 짓 아니냐. 그냥 똑바로 가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땐 뭐 본문 뒤에선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든 극단을 이렇게 다 경험하면서 약간 비틀비틀 거리면서 갔을 모든 경험해야 할 것들을 다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목적지에 진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In a way, cause and effect is polarity. 말하자면 인과관계 뭐 이건 뒤에서 그러니까 6번 법칙으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만은 인과관계의 원칙도 일종의 polarity라고 할 수 있다. 극성의 원칙이 스며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인과관계 이제 우리 뭐 이거는 이제 며칠 후에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만은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에 따른 결과를 맞잖아요. 그죠? 그 결과가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져서 또 다른 결과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인 결과가 이제 계속 연속인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인과관계의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도 거기에다 이제 극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덧붙여져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Cause being a positive pole, effect being a negative pole.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 극성이니까 이제 뭐 우리도 뭐 북극 있고 남극 있고 뭐 이제 건전지 같은데 보면 이제 플러스 쪽이 있고 마이너스 쪽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음과 양을 상징한다고 양과 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비유를 하자면은 이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cause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양극이고 이제 effect 결과라는 것은 음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말하자면 이게 cause 어떤 그 원인이 발생하는 영역은 말하자면 그 영적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적 레벨에서 생겨난 그 원인이 물질계에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이펙트. 자, 그렇기 때문에 cause 이것이 바로 양이고요. 그 양은 항상 그 영적인 그런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물질 쪽 물질계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양과 음의 극단을 오가면서 마치 레테의 강물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나아간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부 다 취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옆으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면서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그 자연이 동작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자연 자체도 이 극성이라는 원칙이라는 것이 꼭 우리 인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기 때문에 Here we have electricity and magnetism.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맨니 피어시도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듣는 겁니다. 이제 극성의 원칙. 전기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반대 극단은 또 자기력이라는 것이 있고. We have dynamic and static everywhere. 여기서 dynamic은 동적이라는 것, 그리고 static은 정적인 것.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접할 수 있죠. 어떤 것은 동적인 것이 있고 정적인 것이 있고, 그렇죠. 동적인 것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일종의 말하자면 양의 에너지라 할 수 있고, 그 정적인 것은 약간 좀 수동적이고 잘 움직이지 않는 수용하는 측면의 그런 음의 에너지라 할 수 있고, 좀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봐도 됩니다. We have the poles of a battery. 건전지의 양극. 매니 표시도 그 얘기를 하네요. Everywhere in life, we find the problem of polarity operating. 자, 우리 일상에서 삶의 모든 면에서 이 polarity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nd polarity becomes important to us in many respects because man, through the gradual understanding of the law of polarity,
has a gradual tendency to correct his own tendency to be lopsided, which becomes a very serious thing.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극성의 원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이 극성의 원칙을 배움으로써 그 중도에서 자꾸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속성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중도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이 극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렸구나. 자, 그러니 다시 코스를 전환해야겠다. 다시 중간으로 와야겠다.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왼쪽으로 또 치우치게 되면은 다시 또 이제 그 가운데로 자리 잡고 뭐 그렇게 되는 극성의 원칙을 통해서 나의 행동,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뭐 다른 비유인데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고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하늘을 나르다가 이제 착륙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륙하고 착륙하는 동안에는 이제 조종사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죠.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일단은 그 하늘에 뜬 후에는 그 다음에 자동 항법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LA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자, 그러면 굉장히 뭐 태평양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지점을 연결하는 이런 항로가 있는데, 이 항공기가 자꾸 거기서 이제 그 항로에서 계속 벗어난대요. 벗어나 있는 시간이 90%가 넘는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목적지에 도달하죠. 네. 왜냐하면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그 항로에서 왼쪽으로 이탈하면은 얘가 다시 바로 잡아서 다시 가운데로 놓고 또 오른쪽으로 또 너무 벗어가면 왼쪽으로 다시 또 이제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비행기가 다시 왼쪽으로 가서 또 중간에 그 항로로 다시 진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코스를 그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조금씩 계속 수정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도달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비행기가 이제 약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그 여정이다.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극성의 원칙이다. 우리가 이제 극성의 원칙을 통해서 내가 이런 극성의 원칙 때문에 이런 쪽으로 새끼로 빠졌구나. 삼천포로 빠졌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적었죠. 자, 인간은 이 극성의 원칙, 이 극성 원칙의 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한쪽으로 치우치려 하는 그 자신의 실수, 자신의 우울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네. Now, of course, if we look in the mirror, it may not be noticeable, but at the same time, in our daily conduct, it usually is. 자, 이거는 그냥 매니 POC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말입니다. 자,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 행동은 이렇게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오른쪽으로 갔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 같지만은 그런 사람이라도 뭐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계속 실수를 저지르려고 하면서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은 그런 식으로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내가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이 이제 어리석은 것이지, 내가 실수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다시 계속 항로를 수정하면 돼요. 그 비행기처럼.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의 일부분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Polarity means that most forms of life oscillate or move between two poles, alternating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자, 대부분의 생명체는 positive와 negative, 양과 음을 오가면서 살아간다. 이 oscillate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두 개의 극단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전진한다. Creation, for example, moves between two vast poles, manifestation and obscuration, or the day and night of the gods. 자, 이게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 이 자연계가 움직이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두 극단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주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창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이 manifestation, 창조의 양극이라고 했습니다. manifestation, 이것은 말 그대로 창조가 이루어져서 어떤 물질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 그 씨앗이 뭐 씨앗이라기보다도 그 창조의 그 잠재력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 그것이 이제 manifestation이라고 한다라면은 이것이 말하자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창조된 그런 세상을 다시 이제 걷어들이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창조와 소멸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매니 POC는 obscuration이라고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 obscuration이라는 것은 여기 썼지만 베일에 쌓인다, 이제 감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manifestation은 그 창조의 씨앗이 이렇게 확 현실화돼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다시 이제 걷어들여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하나됨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말하자면 그러니까 manifest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라는 것이 이제 수많은 개체로 이렇게 그 폭발 마치 빅뱅 폭발하듯이 이렇게 현실화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물질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manifestation이고 언젠가는 뭐 빅뱅 이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우주가 그 영원한 팽창을 어느 순간에 멈추고 다시 이제 그 다음엔 축소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왔었던 그 블랙홀로 다시 빨려 들어간다. 자, 그것을 이제 obscuration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도 이 manifestation이 말하자면 양이라 할 수 있고 obscuration은 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day and night of the gods. 뭐 이제 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힌두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이제 낮과 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신이 낮에 이제 깨어 있는 동안에는 그 동안은 말하자면 창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신도 이제 잠이 들었을 때는 그때는 창조된 것들을 다 걷어들이는 뭐 그런 주기가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이와 같은 day and night, 밤과 낮 이것도 말하자면 반대 극성이잖아요. 극성의 원칙이잖아요. 예. Every period of manifestation must be followed by a period of repose. 그러니까 manifestation, 즉 창조 활동을 무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는 period of repose,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manifestation과 repose, 휴식.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것도 말하자면은 이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 창조 뭐 신도 이렇게 창조 활동을 했다가 그 창조했던 거를 한번 다 걷어들이고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밤에는 반드시 자야 되잖아요. 네. 우리도 똑같이 스케일은 훨씬 작지만 그 이제 활동했다가 잠들었다가 뭐 이제 전생이나 환생 개념을 믿는다면은 이제 살았다가 죽었다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상응의 원칙의 개념에서 비유를 할 수도 있겠죠. 예, 창조가 이루어지고 소멸됐다가 창조 소멸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살았다 죽었다 깨었다가 잠들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두 극단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There is a great respiration, the breath of Shiva, the outbreathing of worlds in the great dawn of things, the inbreathing of worlds at the end of things. 자, 이게 respiration 이건 이제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바 힌두교의 이제 시바 신, 보통 이제 파괴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시바가 이제 숨을 outbreathing, 내쉴 때 이제 세상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고요. 말하자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숨을 이제 들이마실 때, inbreathing 할 때 다시 그 세상이 다시 소멸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다 같은 원리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그 규모에서 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만은 다 같은 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계속해서 많은 사례를 들죠. There is the ebbing and the flowing of the tide, waking and sleeping, life and death, winter and summer. 네, 그 ebb and flow, 그 바다의 이제 조수가 이제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 극성이죠. 깨어 있는 상태와 잠자고 있는 상태, 삶과 죽음, 겨울, 여름. 이 모든 것이 이 극단으로 보여지는 이런 상태를 계속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Everywhere in nature we have these polarities, which as the seasons do in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제 사계절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로 극성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극성의 원칙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뭐 1년 내내 똑같은 기후면은 그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피타고라스는 이거를 되게 싫어했지만 그 변화가 있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변화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에게 익숙한 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안전을 느끼는데 변화는 어쨌든 뭐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으니까. 자, 하지만 그런 위험이 없으면 우리 배우는 거 아무것도 없고 성장도 할 수 없고 에볼루션, 진화도 할 수가 없는 거죠. These result in the gradual ripening of things from their seed to their harvest. 자, 이와 같이 양극을 오가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씨가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ripen, 잘 여물다, 과일이 잘 여물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씨앗이 이제 자라나서 harvest, 수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계속되는 극성의 원칙에 의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지그재그로 간다라는 것이 그 뭐 말하자면 뭐 삶에서 나타났을 때는 이게 삶의 시련, 뭐 과제, 뭐 이런 걸로 이제 대변이 될 수가 있겠죠. And without these alternations, without these constant alterations of polarities, the magnificent framework of law could not accomplish its perfect work. 자, 이것이 말하자면 신의 계획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극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법 또는 신의 계획도 완성될 수 없다. 이 다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필수적인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질 세상에서 에볼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극성의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약간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하지만 고통 없으면 배우는 것도 없다. 얻는 것도 없다는 얘기죠. Now in this great pattern of polarization, as we care to call it, we see innumerable things of value to ourselves here and now. 자, 이 극성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많이 배울 수 있다. One of the most common polarizations we recognize is the polarization of generation. 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이 polarization of generation, 생성이라는 어떤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극성의 원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we know also that famous reference made by Plato in his study of the great Platonic year, in which he describes that the great 25,000 year cycle resulting from the precession of the equinoxes is divided into two periods or halves, or one of which was a period of fertility and the other of sterility. 이거는 이제 플라토닉 이어라는 거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그 세차 운동이라는 거 있죠. 그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것으로 알 것 같은데 그 지구의 축이라는 것이 이게 항상 일정하지 않고 이게 조금씩 마치 팽이가 이제 힘이 빠지면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듯이 지구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구의 축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거 제가 말로만 설명하자니까 좀 그런데 그림 보면서 설명하면 더 좋은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제 손을 막 돌리고 있습니다. 네. 25,000 정확히 따지면은 25,920년마다 한 번 이 지구의 축이 이렇게 뺑 돌았다가 원위치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진동을 한 거죠. 이것도 일종의 진동수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이렇게 돌아서 원위치로 왔는데, 자, 근데 한 번 진동하는데 25,920년이 걸려요. 이걸 원 플라토닉 이어, 플라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세차 운동의 주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별자리들의 위치가 계속 바뀌는 거죠. 별자리가 바뀌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라 그러죠? 지금은 물고기 자리 시대죠. 물고기 자리 시대에서 물병 자리 시대로 넘어가는 뭐 그런 이제 단계인데, 자, 그 말이 뭐냐면은 춘분 때 태양이 뜨는데, 춘분 3월 21일, 20일 뭐 그때 있잖아요. 뭐 20일 또는 21일. 그때 이제 태양이 떴을 때 그 태양 뒤쪽에 있는 별자리가 말하자면 지금은 물고기 자리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이 25,920년을 이제 12로 나누면 이제 한 2160년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2160년마다 이게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울병자리 시대가 되는 거고, 뭐 그 다음은 뭐 염소자리 시대가 되는 거, 이런 거죠. 네,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나? 네. 아, 근데 이제 25,000. 자, 그런데 이제 플라톤의 그 연구에 따르면은 이 25,92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긴 세월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도 그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양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음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시대에는 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음의 시대에는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실제로 그 별자리들도 그 이제 12개 별자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양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물고기 자리는 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게 될 물병자리 시대는 이제 또 양의 시대죠. 자, 그래서 양과 음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양의 시대에는 를 대변하는 그 키워드는 fertility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생식력 또는 그리고 이제 비옥하다. 뭐 땅이 이제 비옥하다 그러면 이제 곡식이 쑥쑥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계속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수 있는, 말하자면 창조의 시대가 되는 거죠. 자, 이 양의 시기에는 어떤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죄송합니다. 네. 찬란한 문화의 발전. 그 뒷문장에 나온 걸 제가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활보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인류를 이끄는 그런 시대다. 그리고 아름다움이 활짝 꽃을 피는 시기. 뭐 찬란한 문화의 발전과 비슷한 거죠. 인간이 이제 아름다운 것에 이제 가치를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키우는 그런 시대가 이제 양의 시대예요. 자, 반면에 이제 음의 시대. 이것도 이제 폴라리티에 따라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좋은 세상이 그 계속 영구적으로 이어지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는 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음의 시대를 상징하는 그 키워드는 스테릴리티다. 이거는 fertility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스테릴리티 하면은 이제 불임 상태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즉 창조하려는 힘이 말하자면 방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자, 인간이 그 내면의 활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 내면의 삶을 가꾸고 그럴 수 있는 힘,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지혜가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이상주의가 실종된다. 이상주의를 버리고 이제 오로지 실용적인 것, 내가 얼마나 돈을 더 버느냐, 뭐 이런 쪽, 물질 만능주의 쪽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이 메말라가게 된다. 땅이 이제 황폐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땅에서 좋은 곡식과 음식이 나지 않음. 그리고 이제 문화가 퇴보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죠? 아까 얘기했지만 물고기 자리 시대가 또 음이라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한번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periods of fertility, great cultures flourished. 네, 찬란한 문화가 이제 발전하고 wisdom comes forth, art and beauty are manifested. 그 반대로 in periods of sterility, men lose a certain amount of internal vitality, materialism dominates, men cease to have their ideals, the earth is impoverished, it no longer produces as good grain and food, and cultures have a tendency to languish for lack of both spiritual and material nutrition. 네, 그 제가 여기서 미리 얘기했었던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Here again, action and repulse. 자, 이것이 뭐냐면 결국 액션, 어떤 활동 또는 이제 행동, 그리고 이제 repulse는 말하자면 저항이거든요. 행동하려는 힘을 방해하는 힘. 그런 것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도 이것은 이제 아주 지구라는 아주 큰 관점에서 본 거고요. 여기다 이제 상응의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의 인간의 삶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인간도 삶도 어떨 때는 이게 굉장히 행복한 그런 일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있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고 계속 말하자면 롤러코스터를 타죠. 우리 감정의 기복이라는 것도 있고 뭐 삶에서도 이제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옛날에 그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한참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몸의 상태라든지 정신 상태, 감정의 상태 이런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인 곡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의 바이오리듬은 어떤가? 내가 오늘은 감정 수치가 얼마고 뭐 등등 신체 수치는 얼마고 뭐 이런 것들만 확인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것도 말하자면 소우주 관점에서 하나의 이 극성의 원칙, 이 생성의 원칙과 관련된 거죠. 네. 네, 5페이지네요. 아니 7페이지까지 있는데 큰일 났네요. So, as we have in cause and effect, action and reaction, here on the laws of polarity, we have action and repulse. 자, 인과관계의 법칙에서 인과관계의 법칙을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작용, 반작용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거든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인이라는 것이 어떤 작용이라고 따지면은 그 원인과 똑같은 규모의 반작용, 그 원인에 상응하는 규모의 결과가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 극성의 법칙에서도 이제 작용과 반발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양과 음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뭐 한다라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죠. 삶에서도 나타나고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전에 생명나무 보시면은 이런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있고요. 좌우에 또 동그라미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세 개의 기둥이라고 하거든요. 왼쪽에 있는 그 기둥이 the pillar of severity.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가혹한.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일단 이름 까먹었다. 오른쪽은 자비, 하여튼 자비와 관련된 오른쪽 기둥은 자비와 관련된 거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mildness, 온건한 기둥,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에서도 그 생명나무의 구조에도 이 극성의 원칙이 말하자면 이제 심볼의 형태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뭐 카발렛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뭐 해볼 수도 있겠네요. 아주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Things moving always by certain effort are accompanied again by certain periods of rest. 자, things moving always by certain effort. 자, 우리가 어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노력을 들이는 시기와 그 다음에는 반드시 certain periods of rest. 휴식을 취하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항상 24시간 노력해서는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휴식하는 시기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활동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자연의 섭리예요. 이 자연 자체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우주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속한 우리 인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휴식을 계속 취해서도 안 되죠. 계속 놀아서도 안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일만 해서도 안 되고 이 두 개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극성 원칙의 그 전체적인 핵심은 말하자면 균형이라는 거거든요, 결국. And we also find that in nature, everything is generated through polarization. 그러니까 자연도 마찬가지로 이 생성의 전 페이지에서 나왔었죠. 생성하는 그 과정에서의 폴라리티가 있다. 자연도 이 극성의 원칙, 이 극성을 통해서 생성하고 창조한다.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a constant motion of life away from these polarized opposites toward the mysterious point of equilibrium. 자, 이게 그러니까 자연도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지만 그런 힘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말하는 자연도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이 극단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중심, 평형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힘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도 나는 이제 올바로 살겠어 이렇게 다짐을 하고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살다 보면 이제 또 빠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다시 정상적인 길로 돌아오려는 중도로 돌아오려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이 이 우리 세상 뭐 곡식을 창조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도 다 마찬가지 원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상태, 이퀄리브리엄, 균형 상태, 평형 상태 에 머무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극으로부터 벗어나 중심, 평형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힘.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그 비행기의 비유, 자동 항법 장치에 따라서 의해서 다시 그 항로로 진입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Though we have considerable philosophical discussion relating to this issue, and it becomes more and more than we perhaps realized, equilibrium is to the average individual's concept an idea of the suspension of motion. 자, 여기서는 이제 매니 피어시가 이 개념에 대한 그 우려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극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 average individual,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퀄리비엄, 균형 상태라는 것이 마치 움직임이 움직임이 멈춘 것, 정지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형 상태를 정지 상태와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평형 상태를 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닌데 말이죠. 예. 사실 이 평형 상태가 이르게 되면 이제 마음도 평온해지고 그 감정 같은 것도 이제 격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정지해 있는 상태네라고 이제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진동의 법칙 얘기할 때도 나왔었던 얘기입니다만, 이 세상에서 멈춰 있는 것,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죠. 오로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평형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은 마치 그냥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지 상태와 이제 동일시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니 피어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Today, for example, we are proud of the fact that we are highly polarized. 자, 오늘날의 실태가 어떠냐면은 어느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실태라는 얘기예요.
We say that an individual is very enthusiastic at one moment and utterly down the dumpster next. Is really living life to the fullest. 자, 즐거울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감정 표현을 그냥 확실하게 하고, 그죠? 어느 한 순간에는. 자, 그러다가 이제 필연적으로 또 이제 나를 다운시키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마치 이제 페인이 되듯이 완전히 확 죽어가지고 어둠에 사로잡혀서 이제 뭐 그런 그 우울한 상태에 빠지는 것. 솔직히 말해서 이거 조울증 아니에요? 네. 그런 상태, 그렇게 이제 양극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 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그 아까 이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인간의 삶은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너무 극단으로 빠져가지고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 나쁜 일이 닥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너 기쁜 일이 있을 때 아주 좋아하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날뛰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완전히 페인이 돼버리거든요. 네. 자, 반면에 이제 좀 그 마음의 평온을 얻은 사람은 기쁜 일이 있어도 필요 이상으로 좋아하지 않고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필요 이상으로 이제 의기소침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감동의 변동 폭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좁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말하자면 좀 더 그 중앙, 그 균형 상태에 더 가까운 상태거든요. 그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매니피우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극과 극의 그 간격이 클수록 좋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He's having his good days and his bad days, but he's certainly having a lot of excitement. Whereas if we find an individual who is by nature rather quiet and composed, we suspected of him being dead while he is still alive. 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좋을 때는 신나서 그 좋아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슬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상이고 천성적으로 좀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차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개성도 없네.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저 사람은 재미없고 말하자면 진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됐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균형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그 중도 균형 상태에 가깝다는 얘기죠. If he doesn't 여기 어디죠? 예. If he doesn't get angry, we think he is timid. 자, 그 어떤 화를 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진짜 그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timid, 약간 멍청하다, 또는 이제 티미하다, 뭐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 화를 낼 만한 일은 누구에게나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반응하는 건 다 다르다 그랬죠.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화를 적게 내는 사람이 있고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화를 안 내면은 그런 상황에서 화를 안 내면은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If he isn't jealous of somebody, he doesn't care for anyone. 자, 어떤 남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투심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And soon we make gradually a great deal out of this polarized extremism of our conduct. 자, 그래서 이 감정의 폭이 우리 행동의 변화폭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정상적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정상적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버린다라는 거죠. We had a lady not long ago who was quite convinced her husband didn't love her because for 5 years he had shown no sign of jealousy. 자, 이게 맨니 피오시를 에게 이제 상담을 하러 이제 찾아온 어떤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불만이 뭐였냐면은 지난 5년 동안 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어떤 그 뭐 의처증 같은 것도 없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줬다. 그런 것이 불만이었다. 그런 것이 이제 불만인 여성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고민을 하소연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이 왜 나에 대해서 의심도 안 하고 내가 혹시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투심도 왜 안 갖고 있지? 그거를 이제 비정상적으로 여겼다는 거죠. 저 하지만은 그 매니 피오씨가 하는 얘기는 그거죠. 그 남자가 정상인 거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상한 거고.
It was just something she could hardly endure. 그녀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의심하지 않는 것, 자기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라는 거죠. He had no complaints. 그 남편은 사실 그녀의 그 부인의 뭐 굉장히 사랑했었나 보죠. 부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불만도 없었고, she had no reason to think he didn't. 그리고 남편이 사실 그녀를 의심할 만한 그런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뭐 질투심이라든지 그런 의처증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성은 이제 불안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간 중도를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 가장 이상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든지 크고 화려한 것, 그죠? 왼쪽으로 치우치든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간에 극단에서 벗어나면 많이 벗어날수록 좋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고 화끈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니피오 씨가. So we have people who honestly believe that unless we are really quite tempestuous in our attitudes, that we haven't any. 이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수시로 마치 거대한 풍랑처럼 풍랑처럼 파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쓰나미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거는 감정이 없는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Or if we don't take violent sides in arguments or in debates, we're not patriotic. 어떤 뭐 정치적이라든지 사회적 그런 논쟁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어느 한쪽에 가담해서 이쪽 편을 들고 막 흥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애국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라는 거. If we are not for our candidate against all the others, we have no political vision. 자, 어떤 선거철이 다가왔을 때 어떤 특정 후보를 열렬하게 지지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정치적인 비전이 없고 정치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and of course occasionally we come to a sort of negative equilibrium in which they decide none of the candidates is good. 자,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 나는 이 후보도 싫고 저 후보도 싫어. 뭐 그런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패배주의자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균형을 잡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편을 들이는 것, 즉 이 이중성이라는 극성의 원칙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뭐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이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아쉽게도. 물론 이제 본능이라는 것이 이제 한쪽에 치우치게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극성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가 되게 쉬워요. 균형을 잡기라는 굉장히 힘들고 어느 한쪽 편에 이제 가담하는 것이 쉬운 그런 세상이거든요.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좀 쓴맛을 보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중간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것이 이런 극성의 원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이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결국엔 이거 아니구나. 이쪽으로 갔다 고생만 했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봐가지고 또 치우쳤다가 여기서도 이제 고생을 하고선 역시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중간 길이구나.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극성의 원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 계속 나가겠습니다. But we have to come to think of excess as being an indication of life, moderation as an indication of death. 자, 과한 것이 곧 삶이고 온건한 것, moderation은 곧 죽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And our psychologists are feeding us some of that thinking these days. 하지만 이제 심리학자들도 이제 심리학자들의 진단이 또 우리를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And furthermore, they are reminding us that one of the most common symptoms of paranoia is great periods of exhilaration followed by great periods of depression. 자, 이 심리학자들이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은 이 편집증 또한 이 피해망상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great periods of exhilaration은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 빠지는 것. 즉 감정폭이 이 정도로 큰 것. 그것은 바로 편집증 피해망상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의 말이 맞는 거죠. 정신과 의사들의 말이 맞는 거죠. 이 경우에는. So we have our choice. If we have exhilaration and depression, we are admired by our friends and accused of being paranoia by our psychologists.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조울증 증상
한순간에 엄청나게 기뻐했다가 한순간에 엄청나게 우울했다가 그쪽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감동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친구들로부터 아, 저 사람은 멋진 삶을 사는구나, 확실하게 감정 표현도 잘하고 솔직하고 그런 칭송을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 심리학자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편집증 또는 피해망상증 환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맨리신 POC는 이제 또 이제 심리학자들과 같은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극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Actually, nature is moving toward equilibrium. 자, 사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물론 지그재그로 나아가고는 있긴 하지만 평형 상태를 향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죠. 그 펜듈럼이라는 거 아시죠? 펜듈럼, 시계추 같은 거. 어떤 우리가 이제 기다란 실 같은 데다가 이게 밑에 이게 동그라미 같은 어떤 물체를 달아놓고 이렇게 최면 같은 거 할 때 이제 좌우로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여러 번 흔들었다가 가만히 손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계추처럼. 자,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많이 경과된 후에는 딱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게 이제 평형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But equilibrium is not something that is going to sneak upon us unaware. Equilibrium does not mean that someday, whether we will or not, the pendulum is going to stop in the middle.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시계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멈추게 되지만은 그게 이제 자동적인 프로세스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노력이 필요한 프로세스예요. Equilibrium is the most difficult thing in nature to attain because equilibrium is immortality. 이 평형 상태라는 것,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것은 자연계에서 성취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다. 자, 우리도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말로는 나는 이제 감정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해야 돼. 화도 내지 않고 뭐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마음은 먹지만 실제로 그거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거의 그냥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자, 만약에 그 상태에 이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은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 평형 상태는 곧 불멸의 상태, 죽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완전한 상태. 그리고 모든 과함이 사라진 상태다. Equilibrium is a deathless state. It is a state in which excess ceases. 자, 그러니까 과한 것은 뭐 매사에 우리가 이제 과한 것은 좋지 않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자, 그런데 그 과한 것이 없어진 상태. 그야말로 안정되고 이제 완벽하게 안정되고 그 정확한 평형을 이룬 상태, 균형을 이룬 상태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맨리시가 그런 또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상태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열반의 상태다라고 할 수 있다. All in moderations come to an end, and in the complete suspension of polarization, we attain what the Buddhists term nirvana. For nirvana is the end of the imbalance of conflict in the compound personality of the human being. 자,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지다. 즉 완전한 그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 과도함이 없어진 상태, 인간의 내면에서 이 갈등으로 인한 불균형이 종식된 상태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내면을 바로 세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나의 생각과 정신과 감정이 뭐 일치해야 된다,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내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든요. 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갈등 때문에. 예. 그러한 불균형이 종식된 상태, 그것이 바로 평형 상태이자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시간이 얼마나 경과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마치고 이제 내일 계속 이어서 그 나머지 지문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